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 뭐 야채를 먹는 이유는 야채를 가지고 우리가 그 먼저 식이섬유를 먼저 먹어서 소화를 시켜 놓은 후에 그 야채가 내가 먹은 음식물을 둘러싸 가지고 이렇게 배설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순서도 있고요. 뭐 다양한 순서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도 어느 정도 순서가 있더라라는 거. 그다음에 뭐 좀 우스갯소리로 사랑에도 순서가 사랑을 하는 방법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순서가 있다라는 거고, 순서를 정할 때는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뭐냐 라는 건데요.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거죠. 기준. 그래서 일단은 먹기 쉬워야 된다라는 거. 먹기 쉬워야 된다. 뭐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입에 넣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먹기 쉽고,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먹기 쉽게 만들어져 나와 있잖아요. 액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가리보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뭐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캡슐, 정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먹기 쉬워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장을 먼저 좋게 하는 영양제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을 튼튼하게 하는. 먹었는데 장이 좋아야 먹은 영양제가 흡수가 되잖아요. 아니, 먹기는 먹었는데 흡수가 안 되면 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흡수가 잘 되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흡수가 잘 되게 하려면 일단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고,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영양제를 먼저 먹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니 뭐 좋다는 오메가3, 좋다는 비타민 B100, 글루타치온 먹으면 뭐합니까? 흡수 안 되면 말짱, 말짱 도로묵이라고 그러는지 뭐 말짱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장부터 고쳐놓고 내가 먹은 영양제가 소화가 돼야 되는 거는 소화가 돼야 되고, 흡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흡수가 안 되도록 한 것은 또 흡수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조절이 잘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장을 튼튼하게 하는 거를 먼저 저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먹자. 위장, 소장, 대장을 튼튼하게 하는 거. 소화기에 좋은 거부터 먼저 먹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소화가 안 된 물질들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또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 되어져 간다. 그래서 소화를 잘 되게 하자라는 거죠. 소화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 여러분 소화가 잘 되어야 되죠? 그래야 잠도 잘 자고요. 저번에 그제도 갔을 때 전화하셨던 어떤 분이 계신데 70 몇 세 되셨던 분인데 소화가 안 돼서 이틀에 한 번씩 손을 따야 된다. 그리고 잠이 안 오더라. 네. 그래서 비오6키를 하고 있는데 조금 좋아졌다. 예. 그랬는데 오늘 그 카톡이 왔어요. 이제 잠도 잘 자고 몸무게도 2kg 쪘답니다. 그래서 이제 몸무게가 더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네. 그렇게 소화가 잘 되어져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기성전 소화 위장입니다. 위장. 일단 위장이 좋아야 소장, 대장도 좋기 때문에 위장에서 소화를 잘 시켜야 소장, 대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소화가 잘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래서 장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제는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죠. 장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제. 네, 장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제는 요거죠. 요게 안 넘어가네요.
예, 장 튼튼 영양제. 비타민 C. 예, 비타민 C는 소화제다. 여태 뭐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비타민 C가 소화를 잘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유가 위산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위산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예, 아직도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비타민 C가 왜 소화제냐? 비타민 C가 뭐 때문에 소화제냐? 네, 그런 분이 계세요. 저기다 달아놓고 있어요. 질문을. 그래서 오늘도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산 대신 작용을 하는 게 소화제다. 위산 대신. 네. 그래서 위산이 그러면 왜 위산을 대신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위산이, 네, 여러분들은 위산이 잘 나오고 있는가? 네, 여러분은 위산이 충분한가? 라는 거죠. 충분할까요? 네, 그 이유가 제가 최근에 알은 건데, 소금에 있더군요. 네, 위산이 적은 이유가 낮은 소금 섭취량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비타민 C는 위산의 염산이라고 그러는데, 염산의 수소 이온이라고, 그게 프로톤이라고 하는 프로톤이라고 하는 거죠. 수소 이온, 프로톤. 한국말로 양성자. 그 양성자의 양이 딸리는 겁니다. 양성자는 반응성이 굉장히 크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하고 반응을 굉장히 잘 하는데, 이 양성자가 부족하다. 이 양성자를 공급을 하는 것이 비타민 C다. 염산을 공급을 잘 해줘야 되는데, 염산이 위에서 잘 안 나오니까 염산을 대신 공급해 주는 게 비타민 C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아주 탁월한 소화제다. 물론 양성자를 공급을 하는 다른 것들도 있는데,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게 뭐 젖산, 초산, 그 다음에 구연산, 옥살산, 뭐 많아요. 산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것들, 뭐 콜라 속에 들어있는 인산. 그 인산이 들어있는 콜라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 소화 안 되면 콜라라도 먹으면 좀 낫습니다. 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또 다른 좋은 영향을 주면서 먹을 수 있는 소화제가 비타민 C다라는 거. 네. 그래서 비타민 C는 아주 중요한 장을 튼튼하게 하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키토산인데요. 키토산은 염증 같은 거를 개선을 시켜주는데 아주 탁월하고,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나가는 식이섬유질이다. 식이섬유질인 이유는, 키토산은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글루코사민이라는 분자가 수만 개씩 옆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결합을 우리 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또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아밀라제 이런 거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으로 나가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콩나물, 수박씨 표면에 코팅되어져 있는 거, 씨앗에 코팅되어져 있는 거, 네, 야채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식이섬유질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식이섬유질이 내가 먹었던 음식물들을 붙잡고 빼내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과식을 하더라도 체내로 흡수되어지는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비타민 C 영양제를 서방형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키토산이 비타민 C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은 포도당, 즉 밥, 감자, 고구마 이런 데 들어있는 당분도 얘가 붙잡고 있다가 놓아줍니다. 서서히 천천히 장으로 흡수되도록.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막아준다. 이게 섬유질들의 특징인 겁니다. 섬유질의 특징. 근데 왜 유일하게 키토산이냐? 키토산은 용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산에서 용해된다. 일반적인 콩나물은 용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콩나물로 먹으려면 이만큼씩 먹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비타민, 그 다음에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게 소금이다. 소금을 왜 장을 튼튼하게 하는 데다가 집어넣냐면 위산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산, 염산을 만드는 원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서 위산이 충분하지 않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소금이 충분한가라는 거를, 염도계라는 거를 가지고 소변 중에 염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이죠. 유산균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장 아주 좋게 해주지 않습니까? 장 튼튼 유산균, 뭐 CF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장을 튼튼하게 하는 데는 이 유산균이 아주 좋다. 예, 장 면역도 좋게 해준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영양제들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드시고 계시나요? 양을 정해서 드시나요? 다 이유가 있죠, 그죠? 어떻게 드시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아마 다 정해갖고 드시고 계실 텐데, 그 양도 오늘 좀 규정을 해서 알려드려 보자라는 거죠. 양을 규정을 해보자. 얼마나 드시는지. 얼마나 먹냐.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논리나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먹여봤을 때 필요량 이런 걸 가지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 오메가3랑 같이 먹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 식전에 2000mg, 즉 2알. 네. 그 다음에 식후에 한 알이나 2알인데, 요거는 이제 양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면 하루에 한 3알 정도를 먹게 되는 셈이 되는데, 초보자는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초보자는 일단 한 알부터 시작해야죠. 정말입니다. 처음 비타민C를 드시는 분은 정말 한 알부터 먹어야 돼요. 식후에 한 알, 그것도. 식후에 한 알. 그리고 뭐 한 달 정도 비타민C를 쭉 드셔보셨던 분들은 식전에 2알, 식후에 한 알. 근데 식후에 한 알을 먹을 때는 오메가3랑 같이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랑 같이 먹어서 오메가3에 붙여가지고 더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예, 비타민C는 이렇게 먹자. 오메가3랑 같이 먹을 때 식전에 2알, 식후에 한 알. 네. 그 다음에 키토산은 언제 먹느냐 하면 식후에 2알이다. 아, 식전입니다, 이거. 키토산도 식전에 2알입니다. 이거 잘못 썼네요. 키토산 식전에 2알입니다. 비타민C랑 같이 먹어야 돼요. 비타민C랑. 이거 잘 못 썼어요. 이 후자 틀린 겁니다. 식전입니다. 네, 2알. 식전에 2알. 예, 이것도 키토산도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이렇게 전화를 받아보면 키토산은 고분자로 되어져 있는 걸 저는 먹으라고 권합니다. 고분자 키토산. 올리고당 아닙니다. 올리고당은 식이섬유질의 기능으로서 완전히 그냥 잘라 놓은 겁니다. 식이섬유질은 분자가 이렇게 긴 건데,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거는 올리고 이렇게 잘라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루코사민 분자가 보통 2개에서 10개 이내 정도입니다. 고분자 키토산은 수만 개 붙어 있다 그랬죠. 수만 개하고 10개 이내,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리고당에 키토산이 되어져 있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 아주 엄청 떨어진다. 식이섬유질 기능은 많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왜 그럼 올리고당으로 만들었느냐?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 돼지의 장에서 흡수 실험을 했는데요. 올리고당 가지고 2%가 안 되게 흡수됩니다. 고분자 키토산을 먹어도 2%가 흡수가 됩니다. 전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올리고당은 먹어봐야 2% 이내밖에 흡수가 안 된다라는 것이고, 흡수도 안 돼, 고분자로서 기능도 못해,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효과가 그나마 있습니다. 올리고당도 그나마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흡수되어지는 그 2%가 면역 기능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잘못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리고당으로 만들어져 있는 키토산 많이 있는데요. 네. 기능이 좀 다르다라는 거고 식이섬유질로서의 기능은 없다라는 거. 네. 저는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이고 키토산은 식이섬유질 형태로 먹어야 올리고당이 나타내는 기능도 나타내고 섬유질이 나타내는 기능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리고당 가지고 계시는 거 있으면 그거는 그냥 먹어주면 됩니다. 예, 그냥 다른 거랑 다른 키토산이랑 고분자 키토산이랑 섞어서 먹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키토산 다음엔 이제 소금인데, 소금은 종일 나누어서 약 0.5% 용액으로 만들어서 나누어서 종일 그냥 마시면 된다라는 건데, 요거는 용융소금이라고 하는 불순물을 많이 제거해버린, 즉 여분의 염소를 제거해버린 소금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양은 얼마냐? 10g. 10g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밥숟가락 이렇게 하나 떠가지고요, 이렇게 싹 깎아서 이렇게 하면 5g 정도 나옵니다. 약 5g입니다. 제가 재봤어요. 이거를 페트병 2리터짜리 물에다가 2스푼을 깎아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녹여서 종일 그걸 나누어서 그냥 마시면 된다. 이렇게 나누어서 쫙 퍼뜨려서 먹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무턱대고 그냥 먹어야 한다고 이걸 다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소금도 평소에 내 몸에 소금이 무지 많은데 소금을 먹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소변의 염도를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소변의 염도를 염도계라는 걸로 측정을 해서 그 염도의 숫자가 1.0 이하가 나오면 드시는 게 좋다. 1.0. 보통 우리가 왜 그러냐면 혈액 중에 염농도가 0.9% 정도 나와요. 혈액 중에 염농도가. 근데 혈액 중에 염농도는 소금을 적게 먹든 많이 먹든 거의 0.9%가 나와요. 왜 그러냐? 내 몸이 염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다. 소금을 내보내기도 하고, 나간 소금을 끌어다가 쓰기도 하고, 못 나가게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해서 소금 농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준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오줌, 즉 물이죠, 거기는. 네, 우리 혈관 바깥쪽, 체액이 있는 곳에 염농도 조절은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액 바깥쪽에, 혈관 바깥쪽에 림프에 물이 있는 곳에 세포의 염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세포로 가는 염농도, 세포의 에너지 대사, 세포의 근육 운동 이런 것들이 약하게 된다. 전자의 이동이 떨어지고 전기의 전기의 양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이 딸리면 힘이 없다. 네, 물론 뭐 코티솔 호르몬하고 알도스테론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서 부신하고의 관계가 전부 다 되어져서 내 몸을 조절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소금이 부족하면 전기가 딸린다.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는데도 소금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술 마실 때 소금을 먹으면 덜 취한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소금은 염도로, 소변의 염도를 재가지고 먹어야 된다. 무작정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소금이 종일 나누어서 10g 정도로 먹어야 된다는데, 저 10g은 그럼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거냐는 뒤에서 좀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뒤에서 해볼게요. 그리고 유산균도 매 식전, 여기 전부 소금 빼고는 다 식전입니다. 식전에 2g씩 먹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뭐 소금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 소금은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소금 따로 더 먹어야 되느냐, 소금 따로 더 먹어야 되느냐,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라는 거죠.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소금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염분이 부족한가 라는 거. 염분이 부족한가. 그래서 여러분, 염분 부족한가요? 자꾸 띵띵띵 거려요.
염분이 부족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염분이 부족한가 안 부족한가는 무엇으로 아느냐라는 건데, 일단 뭐 나는 힘이 너무 없다 그러면 좀 먹어볼 필요성은 있죠. 그 다음에 이 소변의 오줌의 염 농도를 재보고 또 먹자라는 건데, 1% 정도 이하, 1.2% 이하,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범위가 있으니까 1.2% 이하 정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좀 추가로 좀 먹자라는 건데, 여러분들 먹고 있는 소금 양을 한번 계량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저 조금밖에 안 먹고 있어요. 염분 부족한가라는 거고, 소금은 지금 말하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소금 알갱이 이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트륨 함량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나트륨 함량.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소금은 염화나트륨 100%인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소금이 염화나트륨 100%짜리인가라는 건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일단 그 안에 수분이 들어있어요. 수분. 예.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에 염화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1대1로 있는 게 아니고 한 원자당 한 개씩 원래 있어야 되는데, 나트륨 한 개당 염소가 더 있다는 거죠. 다른 이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분의 염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여기 보시면 나트륨,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미네랄, 그 다음에 수분, 이렇게 들어있는데, 저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저 염소가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나트륨 한 개당 염소가 한 개가 있어야 되는데, 나트륨 한 개당 염소가 한 개 이상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을 집어넣어 보면 조금만 넣어도 짜거나 쓴맛이 나온다라는 거죠. 조금만 넣어도 짜기 때문에 많이 넣을 수가 없고, 짜게 안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적게 들어가고, 저염을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적게 들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염도계로 재잖아요. 저 염소도 다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염도로 재면. 그래서 실제 염도값보다 낮은 거죠. 염도값은 나오는데 실제로 나트륨 양은 적다라는 거죠. 저 염소가 많이 들어 있었어. 그래서 우린 그걸 먹고 있는데, 그것도 그나마 많이 먹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대로 먹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국을 1리터를 먹는다고 보자고요. 국을 1리터. 국 1리터면 맥주차는 2잔인데 국 1리터 먹는 사람 없어요. 국물 보통 500cc 정도 돼요. 근데 1리터에 보통 우리가 간간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0.2%, 0.3% 정도 나와요. 그럼 1리터에 몇 g이 들어있냐면, 이 0.2%로 계산하면 1리터에 5g이면 0.5%니까 2g이 20g이 들어있는 거죠. 2g, 0.2%, 1리터에 2g. 그럼 500ml면은 1g 이 들어있을 때 0.2%가 나온다는 거죠. 0.2%가 그나마 약간 짜지도 않고 간간보다 좀 더 밑에, 간간보다 좀 밑에, 거의 뭐 좀 짜지 않고 저염도 아닌 뭐 그냥 저염보다는 좀 높고 그런 수준이거든요. 0.2%. 0.2%면 500ml에 1g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국 한 그릇, 점심 때 국 한 그릇 그렇게 먹으면 2g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염화 나트륨 플러스 염화 염소가 같이 들어있는 걸 갖고 우리는 재고 있다라는 거죠. 측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2g도 안 되게 먹고 있는 거죠. 아침에 500ml짜리 국 한 그릇, 점심 때 한 그릇, 저녁에 또 한 그릇 이렇게 먹어도. 근데 그렇게 먹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보통 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병이라고 하면 좀 안 좋은 병들. 식생활을 보면 떡 뭐 하루 종일 먹는 게 그래요. 뭐 밥 한 반 공기, 그 다음에 떡 몇 조각, 김밥 뭐 이런 식, 국물, 물 이런 거 별로 안 먹고 또 다른 거 이렇게 먹고,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또 안 먹어요.
소금을 먹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그리고 모든 음식에만 저염으로 해가지고 전부 소금 다 빼놓은. 그래서 소금을 먹지를 않아. 가만히 보면 잘 살펴보니까는 예, 그 정도로 소금을 적게 먹고 있다는. 일단 식사를 통해서도 조차 적게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수준이 거의 안 먹는 것 같아요. 거의 먹어야 2g, 1g, 2g 이런 수준이에요. 그것도 나트륨으로서의 g이 아니라 소금,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수분이 들어있는, 여기 약간 수분, 미네랄, 염소가 들어있는 2g이라는 거죠. 그것도 2g도 겨우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순수하게 나트륨으로서 2g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트륨으로서 2g. 근데 소금으로도 지금 2g 못 먹고 있는 셈이거든요. 예, 나트륨만으로입니다. 요거 잘 구분해야 돼요. 소금에는 염소가 있고 나트륨이 있는데, 나트륨, 소금의 39%가 나트륨이고 나머지 약 60%가 염소예요. 염소는 일단 필요 없다고 빼놓고 나트륨만 2g을 먹어야 되는데, 소금 1g 먹어봐야 나트륨은 0.39g이라는 거죠. 예. 소금 10g 먹어봐야 나트륨은 3.9g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순수하게 염화 나트륨만 있을 때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소금은 일단 여러분들은 적다. 그래서 다른 음식을 통해서도 먹더라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라는 거는 염도계를 사가지고 한번 찍어보라니까요. 다 낮아요, 다. 제대로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지금. 네. 그래서 힘을 못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면, 염도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소금에 대해서 소금 종류별로 구성 성분을 제가 오늘 급하게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소금의 종류별 구성 성분비. 요거 식약청에서 나온 그런 자료를 인터넷에 있는 걸 제가 그냥 걸고 온 거예요. 보시면 천일염에 염화나트륨이 80에서 85% 들어있어요. 그냥 소금 천일염으로 나왔을 때, 즉 100g, 뭐 10g이라고 봅시다. 10g 들어봐야 8g만 소금이다라는 거고, NaCl 플러스 여분의 염소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이 안에는. 예. 그 다음에 기타 뭐 나머지 이런 미네랄이 좀 들어있고요. 정제 소금이 99%가 염화 나트륨인데 이 속에도 염소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소금. 이거는 이제 다시 정제한 소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물에 녹여가지고 다시 만드는 소금이래요. 찾아보니까 88% 정도라는 거죠. 저 88%의 나머지는 이제 뭐 수분도 들어있고 뭐 이런 것들이고, 저 88% 안에 순수하게 나트륨 한 원자에 염소 한 원자씩 들어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나트륨 한 원소에 염소 한 원소. 이게 아니라 이 염소가 더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칼슘, 마그네슘, 칼륨 저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이유가. 자, 천일염 그냥 80%로 할게요. 정제소금 99%짜리라고 보고, 제제소금 88%짜리라고 보고, 이 속에 여분의 염소가 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달라는 겁니다. 그러고 한번 이제 보자고요. 자, 그래서 요 데이터는 염소가 얼마나 더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천일염에 염화나트륨이 70% 이상 들어있으면 천일염으로 이제 봐준다 이 얘기고요. 총 염소는 40% 이상 들어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수분 15% 이하, 황산이온 5% 이하 이러면 이제 천일염. 제제소금은 염화나트륨이 88% 이상 들어있고 총 염소가 54% 들어있으면 된다라는 거. 예, 수분 9%, 정제소금은 95%, 58%, 4% 뭐 저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총 염소가 40%, 천일염은
염소가 40%, 80, 염화나트륨 70% 이상인데 그 소금 전체 소금 중에서 40%가 염소가 들어 있어야 된다. 제소금은 54%가 들어 있어야 된다. 정제 소금은 58% 이상이어야 된다. 이 숫자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0%, 54%, 58%. 네. 저거 무슨 얘기냐면 염소가 저만큼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염소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 앞쪽에 나왔던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염화나트륨은 그 NaCl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NaCl. 네, 그리고 얘의 분자량이 58.5예요. 58.5 분자량. 저 분자량은 뭘 더해 놓은 거냐면 나트륨의 중성자, 양성자, 염소의 중성자, 양성자를 다 더해서 58.5가 나옵니다. 다 더해 놓은 게. 그래서 나트륨이 이 원자량이 23이고 염소가 35.5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해 놓은 게 58.5가 되는 거고, 이 염화 나트륨 중에서 나트륨이 차지하는 분율이 39%고 염소가 차지하는 분율이 60.7%입니다. 이거 뭐냐면 소금 1g을 달아보면 39%는 나트륨이고 염소가 61%라는 거예요. 소금 1g을 달아보면. 예. 요거 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나트륨, 소금을 1g을 달았을 때 10g을 달아봅시다. 소금 10g을 달았을 때 33.9g이 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염소가 61%를 차지한다. 즉 6.1g을 차지한다. 이 얘기입니다. 순수한 소금일 때, 순수하게 소금만 있을 때, 수분도 싹 뺐을 때 이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비율로 1000일염의 경우에 나트륨 2g을, 우리가 이 나트륨 2g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권장량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g 이상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WHO에서 권장하는 양입니다. 염화 나트륨, 1000일염 나트륨 2g을 먹으려면 이 2g 중에 39%만 나트륨이라서 곱하기 100 나누기 39를 하면 순수하게 나트륨 소금을 먹을 때 양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양 중에 80%만 나트륨이라는 거죠. 염화 나트륨, 소금이라는 거죠. 나머지 20%는 수분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뭐냐면 염소가 소금 안에 더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1대1 순수하게 정제되어진 1대1짜리가 아니라는 거죠. 나트륨 1, 염소 1개, 나트륨 1개, 한 원소씩 있는 게 아니고 나트륨 좀 더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그네슘, 칼슘, 칼륨 이런 것도 들어있는 데다가 또 염소가 달라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뒤에 염화나트륨이라고 써놓은 저 염화나트륨의 양이지 순수하게 이 나트륨 2g을 계산하기에는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되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도 6.36g을 하루에 먹어 주어야 나트륨 2g을 먹는 셈이다. 밑에 정제염, 제제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g, 6g 뭐 저 정도씩 먹어 주어야 나트륨으로 2g을 먹는다 이 얘기죠.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지금 다들 딴짓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얼굴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 즉 먹어도 제대로 나트륨을 먹고 있는 게 아니다. 이유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게 들어있는 데다가 여분의 염소가 들어있는 무게를 갖고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금을 2g 이상씩 먹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라는 거죠. 예. 나트륨으로서 2g을 먹어라. 2g을 계산을 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또 한번 해봤어요. 야, 진짜 내가 오늘 이거 계산하느라고 시간은 없는데 30분 만에 계산을, 이게 왜 안 내려가냐. 자,
나트륨 88% 이상 들어있는데 이 안에 이게 뭐냐면 제소금입니다. 염소가 54%가 들어있대요. 54%. 제소금 54%. 네, 보이시죠? 54%. 총 염소가 54% 이상 들어 있어야 제소금이라는 거죠. 제정제한 소금.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g의 나트륨을 먹으려면 2g의 나트륨을 먹으려면 소금 중에 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39%란 말이에요. 그래서 2g을 100으로 먹으려면 저렇게 39를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2g인데 염화나트륨 딱 1대1로 있는 거일 경우에는 100을 채우려면 39%가 소금이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2g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염화나트륨인 경우에 1대1로 나트륨 한 원소에 염소 한 원소가 있을 경우에는 2g보다 더 먹어야 나트륨 2g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이해되시죠? 근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차지하는 나트륨의 비율은 54% 염소를 빼고 난 나머지 46%가 실제 나트륨이 차지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g 곱하기 100 나누기 39.3 곱하기 100 나누기 46을 하면 11g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제소금 총 염소 54%짜리를 먹을 경우에는 11g을 먹어야 겨우 나트륨 2g을 먹는 셈이 되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1g이면 스푼으로 깎아서 2스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금 먹고 계세요? 그렇게 먹다가는 전부 짜서 아마 난리 날 것 같은데. 예? 한 사람당이에요. 국 두 사람분 국 끓일 때 얼마나 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1리터에 그것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짜서 먹겠어요, 저거? 깎아서 1리터에 깎아서 2스푼을 넣어야 되는데 1리터에 한 끼 먹을 때 한 끼? 아니구나. 하루 종일 먹을 때. 그래. 하루 종일 먹는다고 치고. 그래서 제소금을 넣을 때도 벌써 깎아가지고 그만큼이 넣어야 되는, 진짜 짜서 먹을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이것도 0.5%짜리가 되는 거니까는 1리터에 11g 넣으면 1%가 넘잖아요. 근데 두 번 나누어 먹을 거니까 1리터에 11g, 그렇지. 1리터에 1%짜리네요 1%짜리 짜서 먹겠어요? 1리터에 집어넣어서 먹는다고 치더라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소금량이 턱없이 사실은 부족하다라는 게 이렇게 계산상으로도 이렇게 나와요. 제소금이 이렇다는 거죠. 제소금. 근데 제소금, 아유, 이게 왜 말을 안 듣지? 정제염, 제소금 말고 정제염도 한번 보자고요. 정제염에는 총 염소가 58% 이상이어야 된답니다. 염소가 더 많아요, 세상에. 염소가 58% 이상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나머지가 나트륨이라는 거거든요. 더 줄어버렸잖아요, 나트륨의 양이. 그래서 나트륨 2g을 먹으려면 12g을 먹어야 돼, 또 이제. 1g 더 늘었어. 그 정제염 먹으면, 정제염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먹으면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먹나요? 이렇게 짜게 먹나요? 황당하죠? 자, 그래서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게 천일염.
이게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순도는 천일염이 올라가는데 그람수가 왜 주냐라는 거죠. 이게 총 염소 함량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허가상 총 염소 함량 때문에. 그래서 좀 계산이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총 염소가 40% 이상이면 천일염으로 쳐주고 염화나트륨이 70% 이상이면 천일염으로 쳐주기 때문에 이 총 염소 40%를 갖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줄어요. 예, 줄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천일염은 사실은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수분 함량이랑 이 위에 염화나트륨 퍼센트랑 이런 게 서로 관계가 돼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요거는 실제적으로는 이 염화나트륨의 함량이 더 높고 그다음에 총 염소의 함량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먹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다 많단 말입니다.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봐도 황당한 것들이 좀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금은 역시나 부족하게 먹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가 굉장히 짜게, 국 한 그릇을 굉장히 짜게 먹어야 겨우 10g은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죠. 그 국 한 그릇 다 먹고 또 저녁에 또 국 한 그릇 다 먹고 이 정도 먹어야 된다. 그것도 굉장히 짜게. 예. 굉장히 짜게가 어느 정도냐 하면 짜서 먹지 못할 수준이에요. 염농도 1%짜리 두 그릇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염농도 1%짜리. 염농도 1%면 짜서 먹기 힘들어요. 예, 보통 강간 밑에가 0.3%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진짜 소금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는 그 염도계를 가지고 소변의 염도를 좀 한번 재봐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 카메라는 빠이빠이 합니다. 감사합니다.